검색 광고 활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및 실제 효과 분석을 살펴볼게요. 사용자의 행동 단계와 이 효과 분석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매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을 보게 되면 구매를 하겠죠. 이걸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로 전환해서 살펴보면 노출, 클릭, 그리고 구매 전환, 이런 단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출을 하죠. 네,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고 해당 결과를 클릭을 한 다음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소비자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도구들을 우리 검색 엔진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겠죠.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왜 데이터를 제공할까요? 검색 광고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랜을 짜고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도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이고요. 네이버 데이터 랩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많은 사이트들이 네이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형된 좋은 소스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는 다음에 그 방대한 검색량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모바일에 최적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도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검색 결과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데이터 랩은 검색어 트렌드, 또 쇼핑 인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그 점유율이 높죠. 지역 통계나 댓글 통계 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건 이제 마케터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통상은 일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보면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추세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제공을 하는데 카카오는 다음에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성별, 연령별, 또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검색어를 추가한 뭐 비교 검색어나 검색량의 변화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죠.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 뿐만이 아니고요. 주제별 트렌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전 세계에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보여줍니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게 이슈고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게 이슈고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같은 것도 제공을 하는데 이건 중국은 제공하지 않고 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검색어 동향을 제공을 해서 되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검색 광고 효과를 매일 분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계절별로 키워드 이슈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또 날씨나 요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새로운 검색어가 등장했다가 또 기존 검색어가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검색 활동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전환에 어떤 성과를 미치는지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그 클릭이 많았던 키워드가 왜 갑자기 그 클릭이 적은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일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키워드 변화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둬놔야 뭐 불필요한 광고비가 소진된다라고 하면 그런 걸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 검색 광고 시스템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고 비용을 매 하루에 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10만 원을 써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여러분이 숫자만 바꾸면 되죠. 실시간으로 광고 운영할 수 있고, 또 클릭이 저조해요. 그러면 광고 소재를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효과 분석에 적용할 수 있겠죠. 노출수나 클릭수나 총 비용 지표, 뭐 이런 거, 전환 지표 같은 추이들도 파악해서 목표나 예산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전환 지표 같은 거는 실시간 지표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죠? 뭐 전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뭐 전환율 같은 걸 체크한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실시간이고 어떤 게 실시간이 아닌지 이거 빈출이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키워드에는 옆에 S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 건 시즈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절에만 조회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거죠. 또 검색 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늘 변화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매체인 네이버, 구글,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안에서도 우리가 비클이라고 얘기했죠.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광고 등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오픈 마켓이나 이 앱 관련해서도 키워드 광고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키워드 광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디바이스별로도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라든가 트렌드별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사 같은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갑자기 상위 노출돼서 파워링크 성과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 봐야겠죠. 또 실시간 입찰 방식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광고 효과를 매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이 좀 심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클릭수나 조회수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들을 재빨리 체크를 해서 순위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주요하게 관리하시는 키워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뭐 즐겨찾기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이버에서는 각 키워드들의 이게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뭐 PC별, 뭐 모바일별, 그 다음에 연령별, 뭐 지역별 이 추이를 제공하니까요.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이 검색 트렌드 같은 걸 파악을 했다면 이제 광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 평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인지, 방문, 구매 패턴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노출하고 클릭하고 구매 전환을 하죠. 이 각각의 노출 지표들을 측정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노출은 노출수와 노출 비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클릭은 클릭수, 클릭 비용, 클릭률이 있고요. 구매 전환은 전환수, 전환 비용,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는 노출수는 CPI라고 해서 Cost per Impression이에요. 여기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있죠. CP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Cost per, 뭐 대비해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CPC, Cost per Click. CTR은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해서 클릭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CPS, 여기 CPS, CPA 또 CP 시리즈네요. 네, Cost per Sale. 그 다음에 Cost per Action. 이게 전환당 비용, 이건 판매당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CVR은 전환율, 컨버전 레이시라고 해서 전환율을 뜻합니다. 자, 측정 목표는 이 CPI는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클릭은 노출된 만큼 그만큼 클릭이 들어와서 사이트에 방문을 하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고, 구매는 이 사람들이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노출은 CPI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과거에 그 배너 광고 시절에 굉장히 유용한 광고 지표였는데, CP로 된 거는 무조건 위 분자에 총 광고비가 들어가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노출당 광고비를 뜻하고, 동일한 광고비에 비해서 노출수가 많은 것이 효과적이겠죠. CPI, Cost per Impression이라고 했고, 배너 광고 시절에 이 도달률을 분석할 때 활용됐던 지표인데, 이 키워드 광고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에 얼마나 많이 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지표, 관심도를 살펴보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노출을 통해서 사용자의 관심이 적다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를 조정해서 순위를 조정해서 아무래도 노출수가 적다면 광고비가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경합도가 적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순위는 이런 경우에 좀 높이거나 해서 좀 더 많은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클릭인데요. 클릭에는 이제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보통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CPC, 네, CP로 시작하니까 어때요? 총 광고비가 분자에 있네요. 클릭당 광고비를 뜻하고 코스트 퍼 클릭, 이 문구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사람의 사용자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하는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클릭당의 비용이고요.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보고 경쟁이 치열한 대표 키워드는 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세부 키워드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저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된 만큼 얼마나 클릭이 됐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이 CTR이에요. 네, 그래서 클릭스루 레이시라고 했고요. 광고 노출 대비 클릭의 비율을 말합니다. 클릭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반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에 관련한 효과 측정 도구들인데요. CP로 시작하면 위에 총 광고비가 올라온다. 그리고 전환수로 나눴어요. 코스트 퍼 액션이라고 해서요. 광고 목표는 판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쵸? 장바구니 담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광고 목표를 일반적으로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환 액션, 당 비용이라고 CPA라고 부릅니다. 전환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봅니다. 우리 검색 광고에서는 CPS는 CPA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시험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CP로 시작하니까 분자의 네, 총 광고비가 올라가죠. 구매 건수로 나눕니다. 판매당 비용이라고 해서요. CPA의 액션에는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잘라서 구매,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이것만 딱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픈마켓, 공동구매, 쇼핑몰 같은 거. 네, 다시요. 판매당 비용은 오픈마켓, 공동구매, 쇼핑몰 등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카운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PA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구매 건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이 CPS는 CVR을 클릭수로 해도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공식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CVR이에요. 전환율이라고 했고요. 전환율이라는 건 사람들이 클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벌었냐, 얼마가 팔렸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환산을 합니다. 전환율은 노출과 클릭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이 광고 목표에 맞는 전환 액션을 한 비율을 말해요. 전환 액션이 구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값이 클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하고 광고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엔 되게 헷갈리는데 이 이익률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아마 재무회계나 이런 그 회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 지표입니다. 비단 광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하나가 팔리기 위해서 광고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도 있고 판촉비도 있고 또 원가도 있죠. 네, 그런 걸 다 제한, 수익,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한 매출에다가 거기에 이익률을 곱하는 게 특징이에요. ROI가 높을수록 광고비가 높고요. ROI는 항상 광고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얼마만큼? 이익률만큼. 네. 자, 그러면 좀 헷갈리시나요? 이 광고 수익률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ROAS라고 합니다. Return on Advertising Spend, Return on Ad Spend라고 하는데요. 광고비를 통해서 직접 발생하는 매출의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는 아예 ROAS라는 지표가 들어와요. 이거는
딱 그 광고비를 얼마 썼는데 그걸로 얼마가 들어왔느냐만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익률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ROI보다는 통상 조금씩 높게 나오고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광고 그 계정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로아스는 기준을 100으로 둡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면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광고비를 들인 만큼 벌어들인 거예요. 그죠? 로아스가 120이면 어떨까요? 네. 100원을 썼는데요. 120원을 버신 거예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좋나요? 좋죠. 로아스가 80이면 100원을 쓰셨는데 80원만 번 거예요. 광고 효과가 좋나요? 나쁜가요? 나쁘죠. 그거는 로아스가 낮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매체별, 개별 광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산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클릭하고 전환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하고 이런 지표들이 있었어요. 클릭은 CPC라고 해서 총 광고비. 자, CP는 뭐다? 총 광고비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CP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위에 광고비가 있네요. 맨 끝에 R로 떨어지는 건 100%를 곱해요. R. 레이시란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R. 100씩 이렇게 곱합니다. R로 시작해도 그렇고 또 R로 끝나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요. CPC는 클릭당 비용, CTR은 클릭률, CVR은 전환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PA는 전환당 비용, CPS는 구매당 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ROI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로아스는 비용 매출 비용이라고 하는데 로아스는 그냥 로아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ROI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ROI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이는 뭐였죠? 네, 이익률을 곱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산식만 외우시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산식과 저 산식의 상관관계나 그 짜임새나 특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데 이제 사용하는지 이거를 구분져서 외워두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효과 분석 툴을 가지고 광고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던 데이터예요. 학생 가구 조명이 있어요. 자, 노출수가 뭐 40만이 나왔는데 클릭이 1800이 나왔어요. 클릭률 0.42예요. 클릭당 비용 877원이고 총 비용은 1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 집행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있어요. 노출수는 다 더한 거고요. 클릭수도 다 더한 거고요. 클릭률은 평균이고요. 클릭당 비용은 평균이고요. 총 비용은 다 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몇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각의 키워드가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소요 예산은 얼마예요? 88,845원이었죠. 소요 예산 기억나시죠? 요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자, 그 다음에 클릭수 8,701회, 그죠? 여기 있었어요. 노출수는 183만 8,241회. 네,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클릭률은 1.15%. 네, 1.15%예요. 클릭률은 평균이고요. 클릭당 광고비 1,848원. 네, 이것도 평균이에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가 나왔다.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엑셀에 정리를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집행된 광고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전달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한 500개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요번 달에도 500개 정도를 팔자라고 암묵적으로 목표를 세운 겁니다. 뭐 지난달에 한 490개 정도 팔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500개 정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한 건당 목표 광고비는 한 2만 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네, 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금액, 주문 금액은, 우리가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한 사람이 84,000원을 평균적으로 샀어요. 근데 이것도, 사후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을 사면 어떤 건 뭐, 10,000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뭐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84,000원이다. 라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균 이익은 되게 뭐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제품 하나가 팔리면 60%가
이익으로 남는다. 이제 이런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광고를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광고를 탁 끝나고 보니까 결과가 643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원래 목표를 했던 게 4,200만 원이었는데 5,412,000원을 벌었죠. 그러면 1,200만 원을 더 번 거예요. 143개가 초과로 판매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익률을 고려하면 이제 이 정도의 이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로 광고주는 로아스를 한 500 정도로 잡았어요. 100원을 쓰고요. 500원을 벌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광고를 통한 매출은 5,412,000원을 벌었는데 광고비는 얼마 썼어요? 88,845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로아스가 535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100원을 썼는데 535원을 벌었으니까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로아스는 거기 이익률을 곱한 만큼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321%가 됐고요. CPS가 있었는데 총 광고비에다가 전환수를 나눈 거예요. 아까 2만이라고 했던 수치는 총 광고비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환수가 있었잖아요. 목표가 500이었으니까 요 2만 원이 나왔던 건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1,088,845원을 썼는데 643개가 팔렸잖아요. 그러면 팔리는 데 들어간 비용, 하나 팔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 15,69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2만 원의 비용이 들 건였는데 더 적게 들어간 거죠. 2만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는데 15,000원 밖에 지불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과가 달성됐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적정 CPC라는 게 이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적정 CPC라는 건 뭐냐면, 로아스가 100%가 되는 CPC 값을 말해요. CPC가 뭡니까? 코스트 퍼 클릭. 클릭당 비용을 이 로아스 100%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목표 매출이 8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00개가 판매될 걸 예상을 했으면 4,200만 원이 이제 판매가 되죠. 그러면 광고비는요, 로아스 100이 되려면 4,200만 원이 4,200만 원으로 나눠줘야 로아스가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200만 원을 버는데 비용은 4,2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 데이터 기준으로 전환율이 약 3%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팔았더니 클릭해서 들어와서 전환된 비용이 3%예요. 그러면 목표 판매량이 500개니까 이게 전환을 발생시키려면 16,667회의 클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적정 CPC는 2,520원을 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로아스 100을 만들 수 있는 CPC예요. 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우리가 아까 이 캠페인에서 CPC 전체 평균이 얼마였어요? 1,848원이었는데 CPC 그 적정 CPC가 2,520원이었으니까 굉장히 광고 효율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2,520원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 광고 캠페인을 쭉 봤는데요. 자, 뭐 평균까지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잘했어요, 광고를. 이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는, 그러니까 로아스가 100%를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손해보지 않는 수준을 2,520원으로 아까 계산했죠. 그러니까 2,520원보다 비싼 클릭을 비용이 들어간 광고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학생 가구는 870원이에요. 그러면 뭐 원래 CPC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명 소품은 4,8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2,520원보다 얼마예요? 2배 정도 비싸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로아스가 낮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자, 적정 CPC를 우리가 2,520원이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가구는 877원, 대형 샹들리에 699원.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해요. 이게 만약에 순위가 낮은데 이 정도면 순위를 더 올려도 클릭당 비용이 2,500원, 2,500원이 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겠죠. 아주 효율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요 조명 소품 4,820원, 고급 벽시계 3,183원, 식탁 등 2,738원, 거실 샹들리에 3,300, 해외 쇼핑 3,300, 수입 식탁 조명 6,000. 이거는 CPC가 2,520원을 초과하니까 재검토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적당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키워드가 꼭 필요하고 경쟁적으로 우리가 3위에 있을 때 좀 큰 기업처럼 우세한 기업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이 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광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막 이런 기준 적정 CPC보다 낮으면 광고를 삭제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로그 분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는 로그 분석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그라는 것은 이제 그 선박이 항해를 할 때 그 통나무에다가 항해일지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로그 통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걸 로그 분석이라고 이제 어원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광고 효과나 뭐 전환율이라든가 광고 소재나 뭐 광고 순위라든가 이런 걸 좀 피드백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로그 분석 프로그램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유명해요. 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구글은 애널리틱스라는 완전히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태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홈페이지 집어넣으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구글 모두 다 로그 분석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추적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의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이 비즈 채널에 등록한 홈페이지가 노출 가능한 상태이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 광고 관리자 센터에서 광고 자산 관리에서 픽셀 N SDK 연동 관리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 스크립트를 줘요. 홈페이지에 집어넣으면 나머지 우리가 그 트래킹 하는 거는 대부분 이 검색 엔진에서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은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면 그 로그 분석을 그 툴에다가 그 홈페이지에다 집어넣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상단에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에 다차원 보고서라는 메뉴가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딱 하고 떠요. 좌측에 새 보고서, 기본, 전환, 시간, 뭐 지역, 매체 이런 설명이 있고 이제 새 보고서를 이제 누르면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계정을 할 거냐, 캠페인을 할 거냐, 광고 그룹을 볼 거냐, 키워드를 볼 거냐 이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개인화돼서 좀 보기 편한 메뉴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새 보고서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지표들에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누르면 이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싶은 메뉴들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서 형태로 딱 굳혀져서 다른 캠페인들도 이 안에 넣어서 비슷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렇게 선택 불가 항목이 있는 것들은 특정한 광고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광고 유형에는 제공하지 않는 메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뭐 매달 이제 그 지표를 좀 보관해서 좀 상호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광고주한테 보고서를 쓸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보고서 형식 저장을 누르면 지금 여러분이 보기 좋게 세팅해놨던 이 값들이 그대로 다음 그 광고 보고서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카카오도 맞춤 보고서가 있는데요.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 왼쪽에 보고서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캠페인별로 네이버랑 똑같죠.
뭐 광고 계정,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별로 이 맞춤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전체를 볼 것이냐, 뭐 온만 볼 것이냐, 오프를 볼 것이냐 선택할 수 있고, 지표 어떤 지표를 볼 것이냐, 분석 데이터를 뭘 볼 것이냐, 그다음에 분석 요일은 뭐 일 단위로 할 것이냐, 월 단위로 할 것이냐, 주 단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되게 다양한 이 보고서 지표들을 보여주는데, 광고 계정에서는 등록된 캠페인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상태는 이제 온이나 오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세부 항목들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캠페인이나 그룹 등을 지정해서 그 해당된 내용들의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요. 열 항목이라고 기억나세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열을 선택하면 지표들을 좀 추가할 수 있었는데, 기본 지표라는 게 있고 추가 지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픽셀 앤 SDK 전환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집어넣었잖아요, 태그를.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그 스크립트와 연동된 전환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광고 시스템에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분석 데이터는 뭐 매체 유형이나 디바이스, 시간대별로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 단위로 조회를 할 것이냐, 주 단위로 조회를 할 것이냐, 월 단위로 조회를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는 조회 기간을 1개월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주 단위는 이제 한 62, 최대 62일, 그 다음에 월 단위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금 보시는 이 캠페인이 진행돼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통 설정하면 좋고, 다운로드하면 선택한 지표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이 딱 다차원 보고서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유입이랑 연동해서 전환값 같은 경우에는 광고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광고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건 내가 비용을 지불한 이 키워드가 얼마의 노출이 있었고, 이걸 얼마에 샀고, 또 얼마의 클릭이 일어났느냐까지만 보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그 프리미엄 로그 분석으로 그 로그를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됐구나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홈페이지 헤드에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설치하면 그 스크립트와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의 공용 키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이트로 얼마가 유입됐고, 전환 추적 기간을 여러분이 세팅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매출을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는 전환수, 뭐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 우리 용어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직접 전환수는 30분 내에 클릭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난 거. 간접은 30분 내에는 없었는데 이후에 7에서 20일 사이에 전환이 발생된 거. 그죠? 다른 광고를 다 봐서 마지막에 어떤 배너 광고를 하나 딱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직접 전환이고요. 그 배너 광고가 우리 광고 키워드를 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간접 전환으로 잡히는 거겠죠. 그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모먼트라고 불러요. 어떤 시점에서 소비자가 우리 광고를 선택을 했고, 거기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른 광고를 보고 구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모먼트, 두 번째 모먼트, 세 번째 모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본인들의 광고 시스템 이름을 모먼트라고 불러요. 혹시 그 이름을 보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온 겁니다. 직접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언제냐. 전환율은 광고를 클릭해서 그 중에 얼마가 그 구매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값들을 측정하는 거죠. 전환 매출액은 그게 들어와서 구매가 일어났으면 그 전환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해당 키워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살펴줍니다.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 바로라기보다는 뭐 한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전환 매출액, 간접 전환 매출액, 방문당 페이지 뷰, 뭐 평균 체류 시간,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홈페이지랑 연동된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광고만 하면 광고를 통해서 클릭이 일어난 지표가 나오고, 그 광고를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일어났던 액션들은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서로 얼마가 들어왔고, 여기 들어온 값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로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이 왜 발생됐는지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왔으면 이제 홈페이지 안에서 일어난 데이터들이에요.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얼마의 페이지 뷰가 일어났고 체류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로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유입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 수익률까지 나오죠. 여기서 광고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게 로아스예요. 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로그 분석하고 연동을 하면, 네이버에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카카오에서는 픽셀 앤 SDK 전환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동을 해 놓으시면 이게 이제 광고 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시스템에서 연동돼서 클릭을 넘어갔을 때 홈페이지에서 얼마의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반적인 소비자의 행동이에요. 인지, 방문, 구매였죠. 검색 광고의 소비자의 행동은 뭐였죠? 노출, 클릭, 구매 전환이었죠. 네. 그다음에 단계별 효과 측정은 인지에서는 CPI였고, 방문에서는 뭐였죠? CPC, 그다음에 CTR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구매 단계에서는 CVR 전환율이었죠. 그 다음에 CPS, CPA 요거는 같은 개념인데 빈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광고 효과를 분석하시기에.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게 뭡니까? 여기는 노출이었어요. 노출. 이 두 개가 노출이네요. 그 다음에 구매와 전환인데, 구매 전환이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중간에 니은은 CPC죠. CPC.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2번이었어요. 검색 광고 단계별 효과 분석 중에서 CPA에 대한 설명은 로 옳은 것은, CP면은 위에 광고비가 있겠네요. 그죠? 총 광고비. 그다음에 밑에 A는 액션이죠. 그죠? 노출수, 클릭수가 높아지면 CPA는 낮아진다. 맞나요? 액션이잖아요. 액션.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출수, 클릭수랑 CPA는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면 대체로 CPA는 낮아진다. 구매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면 액션이 늘었어요. 그죠? 이게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게 CPA라고 말씀드렸는데 낮아지죠. 그죠? CPA를 낮추기 위해서 전환율이 좋은 매체 키워드를 관리한다. 맞겠죠? 네. CPA는 전환당 비용으로 소비자가 행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었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ROI, 그 다음에 로아스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무조건 밑에는 이제 리턴 온 그 애드 스펜드니까 ROI도 위에는 매출이고, 매출, 그죠? 밑에는 뭐예요? 광고비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이제 광고비를 놓고 시작하자고요. 광고비 5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매출은 뭐예요? 매출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광고를 통해서 2만 명이 들어왔는데 전환이 10%네요. 그러면 10%가 구매를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물품 단가가 10,000원이네요. 여기다가 10,000원 또 곱해주세요. 물품의 이익이 4,000원이네요. 이건 이제 로아스 구할 때 쓰는 거고, ROI를 구할 때 쓰는 거고, 먼저 로아스부터 구해볼게요. 물품 이익과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지표죠. 그러면 2만의 10%니까 2,000이고, 물품 단가가 10,000원이니까 2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5, 4, 20. 네. 로아스가 지금 400인 게 이거 하나네요. 네. 물품의 이익이 4,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물품 단가가 100원인데 이익이 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40%죠? 40%. 그럼 여기다가 40% 곱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800만 원? 그러면은
8을 5로 나누니까 160%. 그쵸? 네. 요거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자,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CPS는 얼마인가? CP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자에 뭐 넣어요? 광고비 1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구매, 그죠? 자, 그러면 방문을 했는데, 4,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전환율이 5%네요. 그러면은 54, 20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값은 5,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정답은 5,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총 광고비. CP는 무조건 위에다가 총 광고비를 얹어놓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구매 건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완전히 숙달될 수 있도록, 툭 쳐도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